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얻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물질주의자 또는 현세주의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황금 만능주의자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 가치, 돈이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물질주의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한 물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히 사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 사회에는 돈이나 권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물질주의자가 얼마나 되는지 월드밸류 서베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밸류 서베이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 세계 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는 물질주의자가 85.6%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57.1%이고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해서 물질주의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에는 52.8%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복지국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50%도 되지 않고요.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물질주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은 마슬로가 얘기하는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맨 밑바닥,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먹고 자고 입는 것, 즉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안전한 환경, 질병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것조차도 물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전혀 없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 사회는 돈이면 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죠. 외제 승용차, 화장품, 의류, 핸드백 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널찍하고 서비스 좋은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고액과외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민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마다 어스대면서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기분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자발적으로 존경심을 표시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돈이나 권력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갑질이라든지 미투 사건도 이러한 가진 자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무관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신분 질서가 없어진 지 정말 오래됐다고 그럽니다. 조선 말기부터 해체가 돼서 우리 한국 전쟁 거치면서 양반 상놈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라졌지만 마음속의 양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열주의 또는 수직적 사회 또는 고의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나이가 한 살이 많든지, 돈이 조금만 더 많다든지, 권력이 조금 더 많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조금만 높아도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이기도 하니까요. 처럼 한국 사회에서 돈이나 권력이 가져다 주는 특권이나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돈이나 권력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기 성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돈을 벌고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탈법주의적인, 편법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생기죠. 우리 청문회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대상자들이, 장차관, 국무총리 대상자들이 다 위장 전입했고 다운 계약했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탈법 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퍼지게 된 배경 속에는 바로 돈이나 권력이 가져다 주는 특권이나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법주의가 횡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하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거나 중간 과정에 지켜야 할 규칙들을 어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속도 위반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급하면 속도 위반 많이 하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짧은 시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협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격화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 또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여 탈법, 편법, 인권 침해가 횡행하는 무자비한 경쟁사회가 되었겠습니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신분 상승, 계층 상승이 가능한 평등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민의 신분적 구분은 조선 말기에 접어들어 양반들이 돈으로 양반 자리를 팔므로써 모든 사람이 양반되는, 즉 신분 상승이 되는 평등한, 그런 의미의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국전쟁 중 농지개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양반사회, 양반질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주청이 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는 명실공히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고시를 보면 판검사가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고요.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죠. 왜냐? 누구든지 부자 될 수 있고 권력층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요인은 이러한 어떤 경쟁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은 집권층이 그러한 경쟁을 규율하는 규칙을 불공정하게 만들거나 제대로 만들어진 규칙이라 하더라도 적용하는 과정 자체를 불공정하게,
함으로써 법에 대한 불신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놨고요. 집권층 스스로가 다반사로 법을 어기고 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부와 법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갈등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는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자가 얼마나 되고, 그러한 물질주의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고, 그 결과 사회 갈등은 얼마만큼 많아졌는지,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 예를 들어서 서열을 중시하는 서열주의, 그리고 단기간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단기 성과주의 등과 결합하여 한국 사회를 무자비한 탈법천지의 그런 경쟁 사회를 만들었고, 그 결과 갈등의 가능성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갈등을 높이는 다른 가치관, 마지막 가치관 하나만 더 보고 이번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고,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우리 집단과 경쟁 상대에 있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과 규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배제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의식이 아직도 강해서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내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경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엄하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 당 소속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소한 것조차도 문제 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집단주의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